한국 불교와 통찰의 삶. 한국 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길을 제시해왔다. 통찰의 삶, 즉 얼마나 멀리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철학은 한국 불교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 관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마음의 눈으로 진리를 깨닫는 과정을 중시한다. 한국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발전하며 독특한 색채를 띠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선종과 교종의 조화, 그리고 일상 속에서 수행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가 있다. 통찰의 삶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를 요구한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추구한다. 예를 들어 불교의 연기 사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며 이를 깨닫는 것이 통찰의 시작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을 분리된 개체로 보는 관점을 넘어 전체로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을 강조한다. 삼국시대의 불교가 한국에 전파된 이후 신라, 백제, 고구려는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불교를 수용했다. 신라의 원효대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대중에게 쉽게 전파하며 통찰의 길을 열었다. 그의 화생사상은 서로 다른 견해를 조화시키는 지혜를 강조하며 통찰이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원효는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깨닫는 통찰을 통해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의 중심 종교로 자리 잡으며 불교 미술과 건축이 크게 발전했다. 팔만대장경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불교의 지혜를 집약한 상징이다. 이 경전은 단순히 종교적 텍스트를 넘어 통찰의 깊이를 탐구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고려의 불화와 탑은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표현하며 예술을 통해 통찰을 전달했다. 이러한 문화적 성취는 한국 불교가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삶의 철학이자 예술적 표현임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불교가 위축되었으나 선종은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쳤다. 수행자들은 산속의 암자에서 참선을 통해 마음의 본성을 탐구하며 통찰의 길을 걸었다. 이 시기의 스님들은 세속의 권력과 거리를 두고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했다. 이러한 수행은 통찰이 외부의 조건에 저우되지 않는 내면의 여정임을 보여준다. 조선 후기에는 불교가 다시 부흥하며 대중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대 한국 불교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불교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찰에서의 수행을 통해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통찰의 가치를 깨닫도록 돕는다.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고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은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은 통찰이 단순히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체득되는 삶의 방식임을 보여준다. 통찰의 삶은 한국 불교의 선수행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선종은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의식을 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화엄경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통찰을 제시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키며 더 깊은 이해로 이끈다.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통찰의 첫걸음이다. 한국 불교는 또한 실천적 수행을 통해 통찰을 얻는 길을 제시한다. 사찰에서의 참선, 경전 공부, 그리고 일상에서의 자비로운 행동은 모두 통찰을 위한 도구이다. 예를 들어 조계종의 수행자들은 새벽 예불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을 더 명료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자비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통찰은 결국 나와 너, 그리고 세상이 하나임을 깨닫는 과정이다.
한국의 사찰은 통찰의 공간이자 삶의 안식처로 기능해왔다.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는 한국 불교의 삼보사찰로 각각 경전, 불상, 승가를 상징하며 수행자들에게 영감을 준다. 이곳에서 수행자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한다. 특히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불교의 지혜가 집약된 상징으로 통찰의 깊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종교적 장소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의 중심지이다. 자비와 공감은 통찰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국 불교는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비로운 행동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수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많은 한국 사찰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삶 속에 녹여낸다. 이러한 행동은 통찰이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보여준다. 한국 불교의 통찰은 또한 예술과 문화 속에서도 나타난다. 불교 미술, 특히 불상과 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고려시대의 불화나 조선시대의 목초 불상은 예술가들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으며 이를 보는 이들에게도 영감을 준다. 이러한 문화유산은 한국 불교가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삶의 철학이자 예술적 표현임을 보여준다. 통찰의 눈으로 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통찰의 삶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혼란과 불안에 휩싸인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한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에게 사찰에서의 수행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통찰의 가치를 일깨운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고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은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국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빠른 변화와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삶의 방향을 잃는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제시한다. 통찰의 삶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이 여정은 단순히 종교적 수행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가르침이다. 결국 통찰의 삶은 한국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이다. 이는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새롭게 보는 태도이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해는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선종은 한국 불교의 중심에 있으며 통찰의 삶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여겨진다. 통찰의 철학, 즉 얼마나 멀리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선종의 수행을 통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난다. 선종은 단순히 경전을 읽거나 의식을 행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마음의 본성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수행은 외부의 지식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한국 선종은 중국의 선종에서 기원했으나 한국의 문화와 철학 속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다. 선종의 핵심은 참선이다. 참선은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의 본질을 깨닫는 실천이다. 수행자는 숨을 고르며 잡념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한다. 이 과정에서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깨닫는 통찰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선종의 스승들은 종종 화두를 제시하며 수행자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화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를 초월하는 깨달음의 문이다. 예를 들어 임재선사의 화두,
소리가 나기 전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수행자로 하여금 일상적 사고를 넘어 본질을 탐구하게 한다. 이러한 화두는 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한국 선종은 이러한 화두 수행을 통해 통찰의 깊이를 더해왔다. 수행자는 화두를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그 의미를 탐구하며 결국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 한국 선종의 독특한 점은 실천적이고 대중적인 접근에 있다. 고려시대의 보조국사는 선종을 대중에게 널리 전파하며 수행이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일상 속에서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예를 들어 보조국사는 일상적인 노동이나 대화 속에서도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며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선종이 단순히 암자에 머무는 수행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실천되는 철학임을 보여준다. 선종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한다. 한국 불교의 선종 스승들은 자비와 공감을 실천하며 통찰이 단순한 내면적 경험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르쳤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은 선종 수행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실천은 통찰이 세상과의 연결을 강화하며 자비로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선종은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한다. 선종의 수행은 또한 자연과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사찰은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선종의 철학을 반영한다. 수행자들은 산과 나무, 바람과 물소리를 벗삼아 명상을 하며 자연의 흐름 속에서 통찰을 얻는다. 예를 들어 송광사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은 새벽녘 숲속을 걸으며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는다. 이러한 경험은 통찰이 단순히 인간의 마음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선종의 가르침은 단순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삶의 태도를 강조한다. 한국 선종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실용적이다. 예를 들어 다도를 통해 차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도 선종 수행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상대와의 교감을 나누는 것은 통찰의 실천이다. 이러한 일상적 수행은 한국 선종이 대중과 가까운 철학임을 보여준다. 선종의 역사적 발전은 한국 불교의 통찰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삼국시대에 선종이 전파된 이후 신라의 온유대사는 선종의 가르침을 대중화하며 통찰의 길을 열었다. 그는 화쟁 사상을 통해 서로 다른 견해를 조화시키는 지혜를 강조하며 통찰이 갈등을 넘어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었다. 고려시대에는 보조국사와 같은 인물이 선종을 더욱 체계화하며 수행과 실천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 시기에 선종은 국가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선종이 위축되었으나 산속 암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은 여전히 이어졌다. 이 시기의 스님들은 세속의 권력과 거리를 두고 자연 속에서 깨달음을 추구했다. 예를 들어 서산대사는 조선 후기에 선종을 부흥시키며 수행자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했다. 그의 가르침은 통찰이 외부의 조건에 저우되지 않는 내면의 여정임을 보여준다. 현대에 들어서며 선종은 다시 대중과 가까워졌으며 템플스테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선종 수행의 핵심은 마음의 자유이다. 통찰의 삶은 우리가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르친다. 예를 들어 선종의 스승들은 종종 수행자들에게 욕망의 본질을 탐구하라고 가르친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이며 이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선종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불안과 혼란을 느낀다. 선종은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에게 사찰에서의 참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고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은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선종은 또한 자비와 공감을 통해 사회적 조화를 추구한다. 한국 선종의 스승들은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비로운 행동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찰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한다. 이러한 활동은 통찰이 단순한 내면적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세상과의 연결로 이어짐을 보여준다. 선종은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평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선종의 통찰은 또한 예술과 문화 속에서 나타난다. 한국의 불교 미술은 선종의 영향을 받아 단순함과 깊이를 동시에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불화는 화려함 속에 깊은 철학을 담고 있으며 이를 보는 이들에게 통찰을 준다. 조선시대의 목초불상은 단순한 형태 속에 깨달음의 상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예술은 선종이 단순한 종교적 수행을 넘어 삶의 철학이자 예술적 표현임을 보여준다. 결국 선종은 통찰의 삶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길이다. 이는 단순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삶의 태도이다. 한국 선종은 이러한 통찰을 통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해는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화엄경은 한국 불교의 핵심 경전 중 하나로 통찰의 삶을 이해하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통찰의 철학, 즉 얼마나 멀리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화엄경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명료해진다. 화엄경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작은 현상이 전체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은 통찰의 본질, 즉 세상을 분리된 개체가 아닌 하나의 전체로 보는 시각을 제시한다. 한국 불교에서 화엄 사상은 특히 신라와 고려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며 통찰의 길을 열었다. 화엄경의 핵심 가르침은 연기 사상이다. 연기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음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한 방울의 물은 바다와 분리될 수 없으며 바다는 그 한 방울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연기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화엄 사상은 또한 일체유심조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현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으로 우리의 인식과 태도가 세상을 형성한다고 본다. 통찰의 철학은 이러한 마음의 역할을 이해하며 우리의 시각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화엄경은 우리가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볼 때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가르침은 한국 불교의 수행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한국 불교에서 화엄 사상은 신라의 의상대사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의상대사는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며 그 가르침을 한국의 문화와 철학에 맞게 재해석했다. 그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통찰이 삶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았다. 의상대사의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을 통해 통찰을 얻는 길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그는 수행자들에게 경전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비와 공감을 실천하라고 가르쳤다. 화엄 사상의 실천은 사찰에서의 수행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국의 화엄종 사찰들은 수행자들에게 경전 공부와 명상을 통해 통찰을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해인사는 화엄 사상의 중심지로 팔만대장경을 통해 불교의 지혜를 보존하고 전파한다. 수행자들은 이곳에서 화엄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명상과 실천을 통해 체득한다. 이러한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화엄 사상은 또한 자연과의 깊은 연관성을 강조한다. 한국 불교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통찰의 도구로 본다.
화엄경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며 자연의 모든 요소가 깨달음의 일부라고 본다. 예를 들어 산속의 나무, 흐르는 물, 바람의 소리는 모두 화엄 사상의 연기를 상징한다. 수행자들은 이러한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며 세상의 본질을 깨닫는다. 화엄 사상의 통찰은 일상 속에서도 실천된다. 한국 불교는 수행이 사찰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대화, 이웃과의 나눔, 심지어 일상적인 노동도 화엄 사상의 실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점차 깊어진다. 화엄 사상은 또한 사회적 조화를 추구한다. 한국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깨달음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많은 사찰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한다. 이러한 활동은 화엄 사상의 연기 사상을 실천하며 통찰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천은 현대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준다. 화엄 사상의 예술적 표현은 한국 불교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고려시대의 불화는 화엄 사상의 영향을 받아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불화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통찰의 상징으로 기능했다. 예를 들어 화엄경을 바탕으로 그려진 불화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법계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보는 이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깊은 철학적 의미를 발견한다. 화엄 사상은 또한 현대 한국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분리와 고립을 느낀다. 화엄 사상은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공감과 자비를 실천하는 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에게 화엄 사상의 가치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사찰에서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며 세상의 연기를 깨닫는다. 화엄 사상의 통찰은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 지혜로 기능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철학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가정에서 가족과 화합을 이루는 것도 화엄 사상의 실천이다. 이러한 행위는 통찰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보여준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방식으로 현대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화엄 사상의 역사적 발전은 한국 불교의 통찰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신라의 의상대사는 화엄 사상을 체계화하며 그 가르침을 대중에게 전파했다. 그는 모든 존재가 하나의 법계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며 통찰이 삶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았다. 고려시대에는 화엄 사상이 불교 미술과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불화와 탑은 화엄 사상의 연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화엄 사상이 다소 위축되었으나 여전히 사찰에서의 수행을 통해 이어졌다. 수행자들은 화엄경을 읽고 그 가르침을 명상과 실천을 통해 체득했다. 현대에 들어서며 화엄 사상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템플스테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이러한 부흥은 화엄 사상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결국 화엄 사상은 통찰의 삶을 실천하는 강력한 길이다. 이는 단순히 경전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비로운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한국 불교는 화엄 사상을 통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해는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사찰은 단순한 종교적 장소를 넘어 통찰의 삶을 실천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중심지로 기능한다. 통찰의 철학, 즉 얼마나 멀리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사찰에서의 수행을 통해 가장 생생하게 체험된다.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는 한국 불교의 삼보사찰로
각각 경전, 불상, 승가를 상징하며 수행자들에게 영감을 준다. 이 사찰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공간을 제공한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사찰에서 수행과 실천을 통해 깊어진다.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지혜를 상징하는 사찰로 팔만대장경을 통해 통찰의 깊이를 보여준다.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불교 경전의 집합으로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다. 수행자들은 해인사에서 이 경전을 읽고 명상을 통해 그 가르침을 체득한다. 예를 들어 화엄경의 연기 사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며 이를 깨닫는 것이 통찰의 핵심이다. 해인사의 고요한 분위기는 수행자들에게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을 더 명료하게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해인사의 자연 환경은 통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사찰은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불교 철학을 반영한다. 수행자들은 새벽녘 숲속을 걸으며 바람과 나무의 소리를 들으며 무상함을 깨닫는다. 이러한 경험은 통찰이 단순히 지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해인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통찰을 위한 철학적 공간이다. 통도사는 불상을 상징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하는 장소로 여겨진다.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곳으로 수행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수행자들은 이곳에서 예불을 드리고 명상을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점차 깊어진다. 예를 들어 수행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고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한다. 통도사의 수행은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찰은 단순히 스님들의 수행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방문자들에게도 열려있다. 예를 들어 통도사에서는 정기적으로 법회와 봉사 활동이 열리며 이를 통해 수행자와 대중이 함께 통찰의 가치를 공유한다. 이러한 활동은 통찰이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연결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통도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통찰의 삶을 실천하는 중심지로 기능한다. 송광사는 승가를 상징하며 수행자들의 공동체를 대표한다. 이 사찰은 한국 선종의 중심지로 참선을 통해 통찰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춘다. 송광사의 수행자들은 새벽 예불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의 본질을 탐구한다. 예를 들어 선종의 화두 수행은 송광사에서 특히 활발히 이루어진다. 수행자는 화두를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그 의미를 탐구하며 결국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다. 송광사의 자연 환경은 통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사찰은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는 수행자들에게 고요함과 평화를 제공한다. 수행자들은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며 세상의 무상함과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러한 경험은 통찰이 단순히 개인의 마음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송광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통찰의 공간이자 삶의 안식처로 기능한다. 한국의 사찰들은 단순한 종교적 장소를 넘어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은 불교의 지혜를 보존하는 동시에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다.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며 수많은 방문자들에게 영감을 준다. 송광사는 선종의 전통을 계승하며 현대인들에게도 통찰의 가치를 전파한다. 이러한 사찰들은 통찰의 삶을 실천하는 데 필수적인 공간이다. 사찰에서의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연결로 이어진다. 한국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사찰을 통해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찰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한다. 이러한 활동은 통찰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사찰은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한다. 사찰은 또한 현대인들에게 통찰의 가치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사찰에서의 수행을 통해 현대인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돕는다. 참가자들은 사찰에서 명상을 하고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이러한 경험은 통찰이 단순히 종교적 수행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가르침임을 보여준다. 템플스테이는 한국 사찰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사찰에서의 예술과 문화는 통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예를 들어 해인사의 불화는 화엄 사상의 영향을 받아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통도사의 불상은 부처님의 자비를 상징하며 이를 보는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송광사의 건축은 선종의 단순함과 깊이를 담고 있으며 방문자들에게 통찰의 가치를 전달한다. 이러한 예술은 사찰이 단순한 종교적 장소를 넘어 철학적 공간임을 보여준다. 사찰은 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한국 불교는 자연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통찰의 도구로 본다. 예를 들어 해인사의 숲, 통도사의 계곡, 송광사의 산은 모두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의 일부로 여겨진다. 수행자들은 이러한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며 세상의 연기를 깨닫는다. 이러한 경험은 통찰이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의 사찰들은 통찰의 삶을 실천하는 중심지이다.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는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통찰의 가치를 전달하며 수행자들에게 영감을 준다. 이 사찰들은 단순한 종교적 장소를 넘어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철학의 중심지이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사찰에서 수행과 실천을 통해 점차 깊어진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해는 더욱 깊어진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통찰의 삶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찰의 철학, 즉 얼마나 멀리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며 통찰의 가치를 실천하는 길을 열어준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사회적 봉사활동, 그리고 일상에서의 수행은 현대 한국 불교가 통찰의 삶을 구현하는 주요 방식이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에게 한국 불교의 통찰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찰에서의 수행을 통해 참가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해인사나 송광사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에서는 참가자들이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참선을 배우며 스님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러한 경험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친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점차 깊어진다. 템플스테이는 단순히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보편적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사찰을 찾지만 공통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참가자들은 한국 불교의 단순함과 깊이에 매료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한국인 참가자들은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내면의 평화를 다시 발견한다. 이러한 경험은 통찰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가르침임을 보여준다. 템플스테이에서의 수행은 통찰의 철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참가자들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는다. 예를 들어 108배를 하며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과정은 통찰의 첫걸음이다. 스님들과의 법문 시간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이러한 실천은 통찰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되는 지혜임을 보여준다. 현대 한국 불교는 또한 사회적 봉사활동을 통해 통찰의 삶을 실천한다. 많은 사찰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불교의 자비 사상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통도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활동은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비로운 행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사회적 조화로 이어진다. 환경보호는 현대 한국 불교의 또 다른 중요한 실천 영역이다. 불교의 연기 사상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자연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가르친다. 이에 따라 많은 사찰은 환경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를 들어 송광사에서는 재활용 캠페인을 운영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러한 활동은 통찰이 단순한 개인적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지구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통찰의 삶은 직장, 가정, 그리고 일상 속에서도 실천된다. 한국 불교는 수행이 사찰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가정에서 가족과 화합을 이루는 것도 통찰의 실천이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일상적 실천을 통해 점차 깊어진다. 한국 불교는 또한 현대 기술과 결합하여 통찰의 가치를 전파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찰은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법문을 공유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다.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스님들은 온라인 법문에서 현대인의 고민에 답하며 통찰의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통찰의 삶은 또한 교육과 연계된다. 한국 불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음 세대에게 불교의 가치를 전한다. 예를 들어 해인사에서는 어린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명상과 자비를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은 통찰이 단순히 성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연령대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현대 한국 불교는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통찰의 가치를 알린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한국 불교의 깊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북미에서 온 방문자들은 한국 사찰의 고요함과 철학에 매료된다. 이들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불교의 가르침을 공유하며 통찰의 삶을 전파한다. 이러한 글로벌 교류는 한국 불교가 보편적 지혜를 제공하는 종교임을 보여준다. 통찰의 삶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빠른 변화와 경쟁 속에서 젊은이들은 종종 삶의 방향을 잃는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많은 젊은이들은 사찰에서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한다. 이러한 경험은 통찰이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불교의 통찰은 또한 예술과 문화 속에서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현대 예술가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며 통찰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현대 불교 미술 전시회에서는 무상함과 연기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러한 작품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통찰의 삶을 탐구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예술은 한국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종교임을 보여준다. 결국 현대 한국 불교는 통찰의 삶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템플스테이, 사회적 봉사, 환경보호, 일상적 수행, 디지털 전파, 교육, 그리고 글로벌 교류는 모두 통찰의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다. 통찰의 삶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며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보편적 지혜이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해는 더욱 깊어진다. 한국 불교는 예술과 문화 속에서 통찰의 철학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삶의 깊은 의미를 시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통찰의 삶,
즉 얼마나 멀리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불교 미술, 건축, 문학, 그리고 현대 예술을 통해 독특한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예술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수행자들과 대중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한국 불교의 예술적 표현은 통찰의 철학을 일상 속에 녹여내며 세대를 이어가는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고려와 조선시대의 불교 예술은 통찰의 깊이를 담아내며 현대에도 큰 영감을 준다. 불교 미술은 한국 불교의 통찰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고려시대의 불화는 화엄 사상의 영향을 받아 우주와 인간의 조화를 화려한 색채와 정교한 구성으로 그려냈다. 이 불화들은 단순히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어 화엄경을 바탕으로 그려진 불화는 하나의 작은 요소가 전체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한다. 이를 보는 이들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깊은 철학적 통찰을 발견한다. 조선시대의 불교 미술은 선종의 영향을 받아 단순함과 깊이를 강조했다. 목초 불상은 화려함보다는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불상들은 단순한 외형 속에 깨달음의 본질을 담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내면의 평화를 일깨운다. 예를 들어 송광사의 불상은 선종의 고요한 철학을 반영하며 수행자들에게 통찰의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미술은 한국 불교가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삶의 철학임을 보여준다. 불교 건축 또한 통찰의 철학을 구현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한국의 사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우주의 이치를 건축적 형태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해인사의 대장경 판전은 팔만대장경을 보존하는 공간으로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혜의 상징이다. 이 건축은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방문자들에게 통찰의 가치를 전달한다. 사찰의 배치는 산과 물, 숲과 하늘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는 연기 사상의 실천이다.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불교 건축의 또 다른 예이다. 이곳은 부처님의 진신사례를 모신 성지로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공간이다. 수행자들은 금강계단에서 예불을 드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다. 이러한 경험은 통찰이 단순히 지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공간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통도사의 건축은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상징하며 방문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준다. 한국 불교의 문학은 통찰의 철학을 언어로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고려시대의 불교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며 무상함과 깨달음을 주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원효 대사의 시는 삶의 덧없음을 깨닫고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통찰의 길을 제시하는 철학적 텍스트로 기능한다. 수행자들은 이러한 문학을 읽으며 마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새롭게 본다. 조선시대의 불교 문학은 선종의 영향을 받아 간결함과 깊이를 추구했다. 스님들의 개송은 화두와 같은 역할을 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다. 예를 들어 서산대사의 개송은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통찰의 길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이러한 문학은 단순히 예술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수행자들에게 깨달음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한국 불교의 문학은 통찰의 삶을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대 한국 불교 예술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며 통찰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한다. 현대 예술가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작품을 창작하며 무상함과 연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표현한다. 예를 들어 현대 불교 미술 전시회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러한 작품은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통찰의 가치를 전달한다. 현대 예술은 한국 불교가 여전히 창의적이고 영향력 있는 종교임을 보여준다. 불교 음악 또한 통찰의 철학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 불교의 범패는 사찰에서의 의식에서 사용되며 수행자들에게 깊은 명상의 상태를 유도한다. 이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주의 조화를 담고 있으며 이를 듣는 이들에게 평화를 준다. 예를 들어 해인사에서 열리는 법회에서 울려 퍼지는 범패는 수행자들의 마음을 정화한다.
이러한 음악은 통찰이 단순히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감각적 체험임을 보여준다. 한국 불교의 예술은 또한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불교 박람회에서는 불교 미술, 건축, 음악, 문학이 한자리에 모여 대중에게 전시된다. 이러한 행사는 불교의 통찰을 현대인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다. 방문자들은 불교 예술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며 통찰의 가치를 다시 생각한다. 이러한 소통은 한국 불교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불교 예술은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불교의 가치를 알린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열리는 한국 불교 미술 전시회는 전 세계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불화, 불상, 그리고 사찰 건축 모형은 불교의 철학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통찰의 보편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전시는 한국 불교가 단순한 지역적 종교가 아니라 글로벌 지혜를 제공하는 철학임을 증명한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예술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된다. 한국 불교 예술의 통찰은 일상 속에서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다도를 통해 차를 마시는 단순한 행위는 불교 예술의 연장선에 있다. 차를 준비하고 마시는 과정에서 마음을 집중하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며 상대와의 교감을 나누는 것은 통찰의 실천이다. 이러한 일상적 예술은 한국 불교가 대중과 가까운 철학임을 보여준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실천을 통해 점차 깊어진다. 결국 한국 불교의 예술과 문화는 통찰의 철학을 생생하게 구현한다. 불화, 불상, 건축, 문학, 음악, 그리고 현대 예술은 모두 통찰의 가치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예술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도구로 기능한다. 한국 불교는 예술을 통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한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해는 더욱 깊어진다. 한국 불교의 통찰의 삶은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추구하는 궁극적 여정이다. 통찰의 철학, 즉 얼마나 멀리 보느냐에 따라 얼마나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는 한국 불교의 핵심 가르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된다. 이 철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를 요구한다. 한국 불교는 선종, 화엄 사상, 사찰의 수행, 현대적 실천, 그리고 예술과 문화를 통해 이 통찰을 구현하며 개인과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결국 통찰의 삶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이다. 통찰의 삶은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한국 불교는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비로운 행동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선종의 참선은 수행자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며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 이러한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통해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통찰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할 때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볼 수 있음을 가르친다. 사회적 조화는 통찰의 삶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이다. 한국 불교는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깨달음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많은 사찰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자비 사상을 삶 속에 녹여낸다. 이러한 활동은 통찰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사회적 약자를 돕고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은 통찰의 철학을 구체화한다. 한국 불교의 통찰은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더욱 깊어진다. 연기 사상은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며 자연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송광사의 수행자들은 자연 속에서 명상을 하며 세상의 무상함과 연기의 이치를 깨닫는다. 이러한 경험은 통찰이 단순히 인간의 마음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과의 교감은 통찰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통찰의 삶은 또한 현대사회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혼란과 불안에 휩싸인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한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현대인들에게 사찰에서의 수행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통찰의 가치를 일깨운다. 참가자들은 명상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삶의 본질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 불교의 예술과 문화는 통찰의 철학을 시각적이고 감각적으로 전달한다. 고려시대의 불화, 조선시대의 굴상, 현대의 불교 미술은 모두 깨달음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예술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도구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해인사의 불화는 화엄 사상의 연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관람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준다. 이러한 예술은 통찰의 삶을 일상 속에 녹여낸다. 통찰의 삶은 또한 교육과 연계된다. 한국 불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음 세대에게 불교의 가치를 전한다. 예를 들어 통도사의 어린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명상과 자비를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은 통찰이 모든 연령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지혜임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불교는 통찰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에게 한국 불교의 깊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해외 방문자들은 한국 사찰의 고요함과 철학에 매료되며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 이러한 글로벌 교류는 한국 불교가 단순한 지역적 종교가 아니라 보편적 지혜를 제공하는 철학임을 증명한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교류를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된다. 통찰의 삶은 일상 속에서도 실천된다. 한국 불교는 수행이 사찰에 국한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을 해결하거나 가정에서 가족과 화합을 이루는 것도 통찰의 실천이다. 이러한 행위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일상적 실천을 통해 점차 깊어진다. 한국 불교의 통찰은 또한 현대기술과 결합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전파된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문을 공유하는 사찰들은 젊은 세대와 글로벌 대중에게 불교의 가치를 알린다. 스님들은 온라인 법문에서 현대인의 고민에 답하며 통찰의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러한 디지털 전파는 한국 불교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통찰의 철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세대와 연결된다. 결국 통찰의 삶은 한국 불교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는 단순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과 사회, 그리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삶의 방식이다. 선종의 참선, 화엄 사상의 연기, 사찰의 수행, 현대적 실천, 그리고 예술과 문화는 모두 통찰의 가치를 구현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길을 제시한다. 통찰의 삶은 단순한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모든 이가 추구할 수 있는 보편적 지혜이다. 한국 불교는 통찰의 철학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는 유산을 남겼다. 삼국시대의 원효대사,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는 모두 통찰의 길을 열었다. 현대에 들어서며 템플스테이와 디지털 전파는 이 유산을 새롭게 계승한다. 이러한 전통과 혁신의 조화는 한국 불교가 단순한 종교를 넘어 삶의 철학임을 보여준다. 통찰의 삶은 이러한 유산을 통해 계속해서 확장된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해는 더욱 깊어진다. 한국 불교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개인의 내면적 평화와 사회적 조화를 추구한다. 이 여정은 끝없는 탐구이며 매일의 실천 속에서 점차 완성된다. 통찰의 삶은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